자, 이번 시간은 이제 뭐라고요? 여러 나라입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러 나라는 뭘 배경으로 나타났다? 철기를 배경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철기의 사용이 어떻게 된다 이제? 처음 전래되는 수준이 아니라 철기의 사용이 어때요?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회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자, 철기의 사용이 본격화되면 일단 뭐가 활발해질까요? 생산력이 어때요? 엄청나게 어때요? 증가하겠죠. 왜 증가하죠? 생산이 왜 증가하죠? 철제 뭘 쓸 거니까 철제 농기구. 농기구 자체가 뭐라고요? 철제 농기구.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농기구가 뭐였다는 얘기야? 그래, 나무라든가 돌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나무나 돌로 농기구를 쓰는 거하고 땅을 파는 것과 철로 땅을 파는 거,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생산력이 증가한 이거 어때요? 당연히 뭐 할까? 농경이 차 비중이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농사 사람인만으로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어때요? 하늘이 농사를 주관하는데, 그럼 하늘에게 뭐 해야 돼? 감사하는 뭐 해야 돼?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사? 제천 행사.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히 어때요? 중요해져서.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뭘 잘 물어? 제천 행사. 어마어마하게 잘 묻지. 자, 이 제천 행사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보통 몇 월이다? 10월이다. 10월에 뭐 하니까? 추수하니까. 10월이다. 이거 외우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겠지. 너무 노말하잖아. 노말하지 않은 게 나온다고. 그게 뭡니까? 영고지. 부여의 영고는 몇 월이죠? 12월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의 전통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농경사회는 뭐야? 설마 유목사회겠니? 무슨 사회의 전통으로 보는 거야? 수렵사회의 전통으로 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어때요?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철제 농기구만 아니라 철제 무기의 사용. 정복 전쟁도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활발해지겠죠. 정복 전쟁,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전쟁도 대단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 자, 철기를 빨리 받아들인 선진 부족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변 부족들을 아우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장원급제 부족의 군장이 있잖아. 우리 대표님. 박 대표님. 박 군장이야. 이때까지는 뭐야? 군장이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철기를 빨리 받아들인 거야. 얼리 어답터잖아. 우리 박 대표가. 그지? 그래가지고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때요? 공단기 부족을 쳐들어갔어. 죽겠다. 악소리도 못하고 죽겠는데, 야, 그렇게, 야, 그러면 안 돼. 가상이야? 자, 현실에서 어떨더라도, 우리 장원급제 유니버스에서는 가능한 일이야. 자, 그래서 공단기 부족 쳐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공단기 부족을 박살내는 거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단기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직접 지배하든가 뭐 한다고요? 간접 지배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직접 지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 어려워? 직접 지배를 하려면 일단 우리 군장님 가셔야 되겠지. 그리고 어때요? 제가 가면 안 되잖아. 애들이 깔보잖아. 공단기 애들이. 그러니까 재영이 형, 뭐 이렇게 태용이 형 가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주역들이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누가 남아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어때요? 죽는 거지, 그지? 그럼 본진이 털리잖아. 본진 털리면 어떻게 돼? 쥐지지 뭐. 굿게임 안녕 죄송합니다. 이러고 어때요?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간접 지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 끝까지 계기든 공단기 부족장은 죽이는 거야. 하지만 이쯤 되면 공단기 안에서도 친장원급제파가 생겨 안 생겨? 친박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전문용어로 바지사장, 그죠? 대리 족장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뭐 하면 돼? 정기적으로 삥을 뜯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삥을 뜯으면서 더 경제적으로 어때요? 더 세력이 커지고 더 어때요?
실전 전투 능력도 체득했으니까 더 강해지겠지. 옆에 보니까 또 남부 부족이라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또 쳐들어가는 거지. 또 박살내고 또 어떻게 한다고 또 대리사장 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변 지역을 내가 거의 이제 아우르게 된 거야. 문제는 뭘까요? 호칭이 똑같이 뭐야? 족장님이야.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 박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장원급제가 이게 학원이 잘 돼가지고 지역마다 지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박 원장님이 원장을 임명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뭐 회의를 소집하는 거야. 근데 호칭이 다 똑같은 게 너무 기분 나쁘지 않니? 나도 원장이고 너도 원장, 너도 원장이고 사실은 뭐야? 내가 박 대표가 박 원장이 오리지널 원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박 원장 임명하는 원장이잖아. 그래서 박 원장이 뭐라고 할까? 애들 모아서 야 오늘부터 나 원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콜미 뭐라고 불러? 회장님이라고 불러.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날 뭐라 불러? 왕이라고 불러. 그래서 몇 개가 연합하지. 연맹하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뭘 칭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왕을 칭하는 힘센 애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연맹 왕국 또는 연맹 국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연맹 왕국, 연맹 국가의 왕은 금방 봐서 알겠지만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의 왕과는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위치. 이 위치는요, 두 가지로 아셔야 됩니다. 지도에서도 파악해야 되지만 뭐야? 그냥 텍스트로도 아셔야 돼. 함경도 동해안. 어디입니까? 옥저죠. 야, 이 사람들아. 강원도 해안가. 동해지. 봐.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로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말로, 텍스트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지도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텍스트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수능이나 함광중은 지도로 나온다니까 거의 100% 지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위치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제천행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뭐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뭐라고요? 품수. 대표적으로 뭐야? 서옥제라든가 형사 쥐수제라든가 그죠? 예.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동일은 뭐야? 책화라든가 이런 거 외우는 거죠. 그죠? 예.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게 뭐야? 특산물. 뭐 먹고 살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었다. 어디입니까? 부여. 그렇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렇지. 동해. 그렇지. 그렇지. 에이 해야 돼. 딱 바로 타타탁 나와야 돼. 철 생산과 중개무역을 번성했다. 중에서도 특히 변환 이런 거 나와줘야 된다. 맥궁 고구려 짐승의 뿔 같은 걸로 만든 활 맥궁 외워야 된다고. 경제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부경 같은 창고가 있었다. 어디야? 고구려지 약탈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관하는 창고 부경 고구려 이런 거 외워야 된다. 흰옷을 즐겨 입었다. 부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네. 외워야 된다. 장례를 치를 때 옷값을 사용했고 얼음을 썼다. 이런 거 뭐야? 부여 이런 거 외워야 된다. 풍습 이런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풍습도 중요하고 뭐야? 경제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중앙 집권 국가의 왕보다는 어때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는 흉년들은 어떻게 한다? 왕이 어때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왕이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야. 제가회의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직은 왕권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부여부터 봅시다. 만주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무슨 지대? 평야지대. 자, 송화강 또는 뭐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평야지대니까 뭐는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됩니다. 자, 오부족 연맹입니다. 중앙은 왕이, 가, 사자, 조이, 이거 나와있죠, 그죠? 예.
사자, 조이, 선인, 관리도 직접 대사자, 사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외웁니다. 뭐?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사출도. 중앙과 더불어 오부족 연맹체고 1세기 초부터입니다. 이미 왕후를 장했어요. 2014년 경찰에서 나왔죠. 예. 왕권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가들이 왕을 뭐 했다? 추대.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 뭐야? 추대입니다. 왕을 뭐 한다고요? 추대하는 거야. 추대의 반대말은 뭐야? 세습. 세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대. 추대 같은 말은 뭐라고요? 선출. 추대 또는 선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고 세습하는 게 아니고. 세습하게 되는 게 무슨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수해나 한 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는 겁니다. 이 국가를 이해할 때는 잘 봐야 돼. 이런 스타일이야. 왕. 중앙에 왕부족 있고 부여 같은 경우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사출도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왕은 여기에 간섭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왕이 여기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마가 부족자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도 왜 왕이야? 왕권이 약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라고 하는 건 1대1로 얘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왕이 이겨요. 근데 얘들이 뭉쳐버리면 어떻게 한다? 왕이 어때요? 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게 무슨 국가의 특징이야? 연맹왕국, 연맹국가의 특징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왕이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찌질하면 왕이 아니지 생각해봐. 찌질한데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영원히 이 세력이 유지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 왕부족이 온 아들이 이윤석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민관 그다음 왕이 임정원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점점 어때요? 약해지겠지. 근데 마가부족 어때요? 마가부족 아들이 이태원이고 막 그다음 장재영이고 이러면 어떻게 엄청나게 어때요? 세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이것도 이런 거야. 흉년 들다가 왕이 자동으로 죽겠니? 그건 아니라고. 흉년 들더라도 왕권이 강하면 누가 왕을 줄일 건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데. 근데 왕권이 어때요? 약해질 무렵에 왕부족이 약해질 무렵에 그때 뭐가 되는 거야? 흉년이 들면 뭐 왕을 바꾸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 명분을 뭘 삽니까? 흉년 든 건 네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죽어줘야겠어. 그리고 왕을 죽인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왕 아들을 왕을 시킬 일이 없는 거지. 그럼 왜 죽여? 팔 아프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애가 어때요? 죽이고 지가 왕을 하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왕이 나온 부족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멸망 기원 후 3세기 말에 선비, 동그라미 해야 돼, 선비. 이걸 돌골 이런 식으로 또 오답을 만들어서 실제로 문제 내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자, 기원 후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비. 이름은 선비인데 사실은 양아치죠. 자, 이 무렵에 영토는 사방 2천리, 인구는 약 8만 호쯤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축소돼서요. 마지막 멸망은 고구려 문자왕에게 병합됩니다. 490.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는 장수왕이 아니지. 문자왕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입니다. 경제는 반농, 반목입니다. 절반은 농사, 농업, 절반은 목축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 부족장의 명칭 하필 뭐야? 마가 뭐야? 말, 우가는 뭐야? 소, 저가는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나는 뭔 팔개야? 저 팔개지. 돼지 저자야. 돼지, 저 팔개. 구가는 뭐야? 그렇지, 강아지지, 강아지, 그지? 흰둥이, 백구, 검둥이, 흑구. 그렇잖아. 예. 누렁이는 황구. 그러잖아요. 그죠? 구자는 개구자입니다. 그래서 뭐야? 반농과 반목, 농경과 목축이 없고, 자, 농경 동그라미하고 써주세요. 오곡은 잘 되고요. 오관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잘 되는데, 뭐는 안 돼? 과일은 잘 안 된다. 특산물로 외웁니다. 말, 주옥, 모피. 그래서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오곡은 풍부한데, 오관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법률. 왕, 제가, 관리 및 호민이 지배층을 이루고 양인, 농민인 하호. 그 다음에 노비, 이런 애들이 뭐야? 피지배층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하호가 뭐가 아니다? 천민이 아니다. 하호는 뭐다? 그냥 일반 농민이 하호다 라는 겁니다. 자, 법률이 제일 중요하죠. 살인자는 뭐야? 사형이고요. 가족은 뭐야? 노비로 삼는다. 자, 묘대 살인자는 고조선 팔조법과 다르죠. 권수는 뭐야? 살인자는 뭐야? 사형 끝.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가족을 뭐야? 노비로 삼는 것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연좌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좌제. 참고로 연좌제가 폐지된 건 언제일까요? 1차 갑오개혁 때 연좌제 폐지됩니다. 물건 훔치면 어떻게 하나? 일책 12법 외웁니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특히 부녀의 투기를 미워하여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에 버려서 썩게 한다. 뭔 소리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 시체를 가져가려면 우마를 바쳐야 한다. 돈이 있으면 또 데려가서 시체 장례 치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남성 중심이야. 뭘 보면 알 수 있어? 부녀의 투기를 사형에 처하되 그랬잖아. 그럼 혼자서 질투하는 건 아니잖아. 뭐 남자는 어떡하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남성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이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무슨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 왜? 농경과 전쟁. 이걸 주로 누가 담당하면서? 남자들이 담당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속 중요하죠. 순장. 왕이 죽으면 옥갑으로 장례를 치르고 옥으로 이렇게 그 수의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매장한다. 이걸 뭐라고요?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장.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 여러 나라와 관련된 기록은 전부 다 봐봐. 밑에 사료 봐봐. 삼국지. 삼국지 중에서 뭐야? 위서. 그럼 삼국이 뭐야? 삼국은 뭐야? 한 나라가 쪼개지거든. 220년부터. 망하잖아. 그래서 뭐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쪼개진다고. 이게 뭐야? 삼국지잖아. 우리가 어릴 때 본 소설. 그래서 위서도 있고 뭐도 있어? 오서도 있고. 위서 순서대로 촉서, 오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알지만 위나라와 우리 동쪽이 가깝잖아. 그래서 위서 중에서도 뭐라고요? 동이 짱깨들은 지네가 한나라 때부터 무슨 사상이 본격화 되냐면 중화 사상이라는 게 본격화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쪽 사람들은 뭐라 불러? 동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이고 얘네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얘네들이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요 위서 동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고조선도 어때요? 순장했을 거로 봅니다. 강상무덤, 누상무덤 이런 걸 보면 순장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요. 저 밑에 사만도 순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했고요. 자, 신라 순장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순장을 금지한 사람이 누구야? 지증이야. 그러니까 봐봐. 지증이 순장을 금지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전에 순장을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순장 그러면 우리는 요 파트에서는 어느 나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부여로 푸는 거라고. 이유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순장은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부여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출제할 때 기준이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외우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딱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제 요때 요 파트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장, 쓰던 물건을 같이 매장. 여름에는 뭐도 쓴다? 얼음. 자, 옷값, 얼음, 후장 이런 표현 익혀두셔야 됩니다. 옷값, 순장, 옷값, 그 다음에 여름에 얼음. 이런 거 나오면 어디라고요? 부여.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야? 흰옷을 즐겨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거는 부여만 그래요? 고구려도 그래요? 고구려도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무슨 말입니까? 형수를 잘 돌봐드린다, 케어해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수를 자기 뭐로 데리고 산다는 얘기야? 부인으로 데리고 산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처럼 어때요? 8남매 중에 막내면 내가 막내니까 아무래도 형들이 먼저 죽겠지. 물론 알 수 없지만 형들이 먼저 죽으면 나는 어때요? 그 형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나는 부인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겠네. 축복일까 재앙일까? 재앙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아니 소녀시대 같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 우리 큰형이 벌써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형수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오히려 짐승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어디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유목민족. 유목민족들에게는 이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유목민족은 주로 뭘 많이 해요? 전투를 많이 해요. 전투를 많이 하면 당연히 어때요? 사망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이 어때요? 나가서 싸우다 죽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유목민족들은 전쟁도 하지만 뭘 키워요? 양떼라든가 가축들을 키운단 말이지.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형수가 어때요? 혼자 남았어.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할 수도 있잖아. 생각해봐. 유목민족 애들이 무슨 성리학 국가가 아니잖아. 다시 결혼할 때 그냥 하겠니?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간다고요. 그럼 뭐 양떼라든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버리면 어때요? 우리 개체수가 어때? 줄어들겠지. 개체수가 줄어들면 근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우리 세력이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집안의 재산은 어때요? 지키자는 측면에서 이런 형사 취수제라는 게 우리나라 고구려 부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유목민족들에게는 거의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 쓰레기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문화 현상일 뿐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외우셔야 되고요. 우제전법,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갈라지느냐 붙어있냐. 이거 굽을 기름을 점치는 거. 우제전법. 그 다음에 영고 몇 월이라고요? 12월입니다. 수렵사회 전통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 중요한 것도 전쟁 시에 중지한 게 아니라 전쟁일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고를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 그리고 죄수를 풀어줍니다. 역사적 의의는 연맹왕국 당에서 멸망했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건국 신화도 같은 원인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특히 백제.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야? 주몽이지. 주몽이 어디서 내려와 세웠어? 부여에서 내려와 세웠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뭐야? 백제입니다. 자 보세요. 백제가 부여 계승을 보여주는 증거. 첫 번째. 뭐 어떤 거였을까? 아니, 고구려가 아니고 부여. 자, 질문하는 걸 대답을 잘해. 잘 생각해봐.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건 돌 무지무덤이 맞아요. 석촌동국. 근데 부여 계통. 그렇지. 첫 번째. 왕족의 성씨가 뭐라고요? 그렇지. 부여씨. 왕족의 성씨가 아니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면 고씨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무슨 씨라고? 부여씨라고. 부여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라는 거. 두 번째.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 자기들이 어디를 계승했다? 부여에서 내려왔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호를 남부여로 무슨 임금 때? 성왕 때 기억나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는 건 남쪽 부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외워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사료 볼게요. 나라에 군왕이 있다. 마가우가 저가구가 있다. 그리고 대사자, 사자와 대사자가 있어요. 별도로 뭘 주관한다? 사출도를 주관한다. 사출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큰 곳은 수천가, 작은 곳은 수백가. 자, 잘 봐야 돼. 적군이 침입하면 제 가들이 몸소 좋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지배층들이 싸우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창기 전투는 누가 하는 거야? 지배층이 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배층이 전투하는 거야. 혹시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남자들은 뭐 다 봤잖아. 300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어때요?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뭘 살 수 있어야 돼. 그래 무기, 칼, 또 뭐야? 방패, 보호대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전에는 원래는 뭐냐면 그 조금 더 이전 시대는 뭐 했냐면 마차 타고 전투를 했어요. 마차 타고 전투하니까 말과 마차를 구할 수 있는 귀족들만이 전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거꾸로 말하면 뭐야? 귀족인 거예요. 지배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민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병, 팔랑크스, 밀집 대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지배층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들이 몸소 전투하고 하오는 양식을 날라 준다는 거야. 예, 부여 풍속 이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고 연결 자르면 허물의 왕이 들어 왕을 바꾸거나 죽게 한다고 했다. 왕권이 아직은 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구려 봅니다. 성립. 주몽에 의해서 동가강 유역의 졸본에서 외웁니다. 어디라고요? 홀본, 졸본입니다. 동가강 유역의 졸본입니다. 압록강의 지류입니다. 동가강은 압록강의 지류입니다. 압록강.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한 뒤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고구려 시험에서 나오는 건 수도 이전은 뭐만 나온다? 평양천도만 나옵니다. 왜? 역사책에는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이동했다 나와 있는데 학계에서 믿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어려워요. 한 9년을 공략하여 요동지방으로 진출합니다. 태조 때는 옥저를 정복하죠. 자,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유리왕은 국어시험에도 한번 나오지 않나? 황조가 편편황조, 좌웅상의, 상의, 여마지독, 수기여귀. 그죠? 그거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돼요? 예. 배우기 아직 안 배웠다 이거예요? 예. 오 선생님한테 오늘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문법 하는 중이다? 예. 문학은 시작도 안 했다? 예. 마치 작년에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자, 정치에서 하나 써주세요. 1세기 초에 왕호 사용. 그러니까 고구려도 1세기 초가 되면 뭐야? 왕호를 씁니다. 오부적 연맹체입니다. 계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소노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계르부가 중요하죠. 소노부에서 계르부를 화살표 해주시면 돼요. 왜 그래요? 초창기에서는 어디서 왕이 나왔다고요? 소노. 그리고 태조 왕 때부터 계르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초창기에는 왕이가 뭐였다? 세습이 아니라 뭐였다? 선출이다. 그리고 태조 왕 때부터 뭐였다고요? 계르부에서 왕위는 뭐였다? 세습했다. 그러면 태조 왕 때부터 비로소 무슨 국가가 시작되는 거다? 중앙 집권 국가가 시작되는 거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전까지 뭐였다? 연맹국가, 연맹왕국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명심하세요. 서양은 방위를 세는 게 뭐야? 네 방입니다. 동서남북이야. 동양은 뭐라고요? 오부입니다. 동양은 오부예요. 왜 오부예요? 동서남북 중. 그래서 오부예요. 그래서 보면 삼국의 중화행정조직도 뭐야? 오부. 원래는 오부인데 신라만 특이하게 뭐야? 육부에서 출발해서 신라만 육부야. 육촌에서 육부가 되잖아. 지방은 다 뭐야? 부방주인데 뭔 소리야? 오부, 오방, 오주잖아. 봐봐. 그치? 전부 다 뭐라고요? 오라고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이야. 세계관의 차이점. 그러니까 중앙은 오부, 육부인 거고 고려 백제 신라순으로 지방은 뭐야? 오부, 오방, 오주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5개. 오부적 연맹체입니다. 자, 전로부는 왕비족이고요. 소노부와 전로부에는 적통대인 또는 뭐야? 고추가라는 칭호. 무슨 말이야? 소노부는 전왕족이죠. 전로부는 뭐라고요? 왕비족이죠. 그래서 얘들은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통대인 또는 뭐라고요? 고추가. 칭호를 부여합니다. 명예적인 칭호죠. 왕 아래 상가. 아마도 상가가 제가회의의 의장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 가들이 우두머니까 상가. 뭐랑 비슷해요? 신라에서 대등들의 우두머리 뭐라 그래? 상대등. 비슷한 거지. 백제도 있잖아. 좌평들의 우두머리 뭐? 상좌평.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네이밍 법이라는 거지. 당시의 네이밍 법이라는 거지.
다음에 상가, 그리고 뭐 고추가, 대가도 있고, 각각 사자, 조의, 선인 외웁니다. 각각 사자, 조의, 선인 외웁니다. 관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제가회의, 왕을 선출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아직은 왕권이 미약함을 보여줍니다. 경제, 농토는 부족하고 약탈 경제고요. 좌식계급은 뭐한다? 부경 외웁니다. 부경. 창고입니다. 창고. 하원은 생산을 담당했고요. 특산물로는 맥궁 외웁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잖아. 맥궁 외워야 돼요. 사회, 왕족과 대가들이 좌식계급으로 지배층이고 하호, 노비가 피지배층이다. 법률, 뇌옥. 왜 제가 뇌옥이라 써놨냐면 원사료의 뇌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원사료의 뇌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뇌옥을 우리가 뭐야? 감옥으로 보는 겁니다. 뇌옥은 따로 두지 않고야. 뇌옥은 따로 두지 않고 제가회에서 처벌하되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부유랑 비슷하죠. 도육견자는 12명이 부유랑 비슷하잖아.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말, 뇌옥이 없고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회에서 처벌하는 거야. 제가회. 왕 혼자 못하는 겁니다. 혼인풍수, 소옥죄와 형사취소 옆에다 써야 돼. 소옥죄와 형사취소 옆에다 써야 돼. 화살표 써놔. 지배층이야, 피지배층이야. 지배층. 지배층의 혼인풍수입니다. 외우셔야 돼. 소옥죄와 형사취소는 설명을 드렸고, 소옥죄. 소옥죄의 서자가 무슨 서자일까요? 사위서자야. 우리 발해할 때 기억 안 나요? 발해와 일본 관계에서 발해가 뭐라고요? 장인이고 일본인은 사위다. 그래서 무슨 관계를 주장했다가 장서 관계 주장했다가 일본이 반발하거든. 처음 들어봐. 예부제도 있고 예서제도 있잖아. 서자가 뭐라고요? 사위서자야. 사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사는 집, 그래서 뭐야? 서옥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있잖아. 아빠 집이야. 아빠 집이 있으면 미안해 소영, 네가 내 딸이라고 하자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 그럼 요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집을 또 만드는 거야. 이걸 대옥, 이걸 소옥이라고도 하고, 이 소옥을 뭐라고 한다? 서옥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옥, 소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소옥을 다른 말로 서옥.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가 오잖아. 이제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지. 아무리 잘생긴 정우성이어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지. 빈손으로 오면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쫓아내겠지. 근데 이제 폐물을 가지고 와서 쌓아두고 이제 청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여기 살게 하는 거야. 여기 살게 하고 이제 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거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기가 자라서 웬만큼 자라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살면서 누구 집 업무를 도와줘야 될까? 그 장인 어느 집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그렇다고 노가다 하진 않았을 거라고. 왜 노가다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냐면 이건 뭐라고? 지배층의 풍속이잖아. 지배층의 풍속이니까 노가다를 했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집안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겠지. 혹은 뭐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배층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신해 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으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어때요? 봉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독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릴사회제랑은 약간 다르지. 대릴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면 어때요? 평생 사는 게 대릴사회고, 얘는 일정 기간만 사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서옥제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역사 용어가 한자 말을 뭐로 고치는 게 대세야. 우리말로 고치는 게 대세지. 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이게 뭐야? 횡혈식, 석실고분. 이게 뭘까? 이게 굴식 돌방무덤이야. 옛날에 여러분 아빠쯤 되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이렇게 공부했어. 횡혈식, 석실고분. 횡혈은 뭐냐면, 혈은 구멍이잖아. 굴을 파는데, 구멍 얘기하니까 고구려에서 하나 안 했네. 고구려, 나오나? 나오는 거야. 국동대혈, 그죠? 예, 국동대혈. 나와요. 예.
혈은 구멍이야. 동굴이란 뜻이야. 근데 굴을 파는 데 어떻게 한다?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 지면이 있으면 밑으로 파는 걸 수혈이라 그래. 근데 어떻게 한다? 옆으로 구멍을 파는 거. 옆으로 파는 거 말해서 횡혈이야. 그래서 굴식 돌방울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구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돌로 만든 방이 하나 또는 뭐야? 둘.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무덤 만드는 거잖아. 여기서 막 굴식, 돌로 만든 뭐가 있어? 방이 있어. 그래서 횡혈식, 석실, 고분 이랬다고. 근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요새는. 요새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다니까. 옛날에 이렇게 출제했지만 요새는 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만약에 소옥제와 대릴사의제가 똑같은 의미라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대릴사의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 꼭 뭐라 그래? 서옥제라고 표현하지. 왜 그래?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대릴사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일종의 대릴사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대릴사이다가 싱크로가 100%는 아니라고. 일정 기간 되면 어때요?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옥제와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고구려에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강의야? 잘 모르죠? 예.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구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국천왕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씨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시동생들을 밤에 투어를 하는 거야. 아, 진짜입니다. 시동생 투어를 해가지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시동생하고 다시 왕의 유언을 조작하는 거죠. 왕의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시동생에게 어떻게 한다고 왕자리를 넘겨줬다. 이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2번 왕비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 외워야 된다. 이따 다시 물어볼게. 다시. 자,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철행사 10월에 뭐다? 동매이고요. 왕과 신하들이 어디에요? 국동대혈에 모여서 제사합니다. 국동대혈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동쪽에 가면 큰 동굴이 나오는데 1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한다고요? 동매합니다. 이 동네 이름이 통천동이야. 통천동. 의미심장하지. 하늘과 통하는 동네잖아. 통천동. 조상금의 주몽과 유아 부인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왜 주몽과 유아 부인이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주몽과 유아 부인 그러면 둘이 부부야? 아니잖아. 그렇지. 주몽은 아들이고 유아 부인은 엄마잖아. 그럼 뭐 안 이상해? 한부모 가정이었나? 요즘 말로 하면 한부모 가정이었어? 그럼 그거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셨나?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하구나. 여러분 너무 잘 수긍을 하는구나. 나는 이상한데 이게? 자. 그 지금 해모수 있잖아. 해모수 어디 갔냐고 도대체. 우리 드라마 봐서 다 알잖아. 해모수 그 허준호 기억나잖아, 그지? 막 이렇게 막 눈 감고 막 기억나잖아. 어디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자, 잠깐만 해볼게요.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여기다 길어지려나? 하지 말까? 자, 해보자. 지난번에 안 했을 것 같아서. 주몽이라는 형님이 있었죠. 이 형님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해모수. 해모수 아빠는 하늘나라 황제님 뭐라고? 천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 왕자님, 간지난다. 이 오빠가 어때요? 땅으로 놀러 온 거지. 땅으로 놀러 왔어. 재영이 형이 하늘나라 왕자님이야. 땅으로 놀러 왔어. 어디 갈래? 장원급 자고 나서 공무원 준비할래?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 갈까? 옥타곤 가겠지. 옥타곤 알아요? 물 좋다고 소문난 클럽에 간단 말이야. 가서 누굴 만난 거야? 클럽 에이스를 만난 거야, 죽순이. 그게 누구야? 유화야. 친구들, 동생들하고 놀고 와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블라블라블라 놀았겠지. 문제는 뭐야? 얘 아빠지. 얘 아빠가 누구야? 하백이라는 형이야. 이거는 황하할 때 큰 물 하자고. 이건 귀식이야. 귀신이야. 박은희 선생님 한국 통찰을 보면 혼백 그러잖아.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뭐야? 땅에 묻힌다 이거든. 그러니까 물어이신이야. 물어이신. 이 형이 어때요?
자다가 이제 알죠. 나이 드시면 꼭 물도 드시고 뭐 화장실도 가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물 드시고 이제 우리 딸 잘 자나 싶어서 물 열어보니까 애가 없는 거지. 어떡할까요? 아, 또 클럽 죽순 인연, 클럽 중독자 인연, 그리고 골프채를 들고 옥타곤으로 간 거지.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나 달라 낯선 놈하고 둘이 신나게 막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 나와! 소리 질렀겠지. 누구한테 소리 질렀어? 딸한테 소리 질렀는데 누가 쫄았어? 남자친구가 쫄았지. 생각해봐, 재영이. 밤새 클럽에서 여자친구랑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자친구 아빠가 골프 들고 쫓아와. 그럼 막 나오라고 소리 질러. 너 같으면 나가겠니? 어떡할 거야? 그렇지, 도망치지. 잘 들어야 돼. 도망친대잖아. 정규 분포 곡선 안에 있는 남자야. 그래서 알잖아. 남자들이 같이 놀 때는 좋은데 책임질 일 생기면 정말 우사인 볼트처럼 도망가요. 그래서 하늘 아래 도망가면 그만이지 뭐 끝이지 뭐 어떡할까. 이 여자 혼자서 어때? 쫓겨난 거지. 그래서 아빠가 그랬잖아. 난 더 이상 너 같은 클럽 중독자는 키울 수 없어. 꺼져야 돼. 쫓아내서 우발수라는 물가에 앉아서 징징 짜고 있었다고요. 이때 마침 드라마처럼 북부여의 왕이었던 개구리처럼 생긴 금화왕이라는 오빠가 이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가 어때요?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형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 어떤 생각할까? 어떤 생각이 들어? 왠지 내가 내려서 그 아픔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강한 의무감이 들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젊은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진 딱 해가지고 어때요? 내려서 물었어.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빠가 반대해서 쫓겨나서 이러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야. 형 대답 잘해야 돼. 여자가 너무 예뻐. 과거가 용서가 돼야 안 돼. 저 봉건적이니까 고민하고 있잖아. 이쁘니까 과거가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봐봐, 없잖아. 깨끗하잖아. 미안해. 그래서 데리고 갔죠. 왕이잖아, 생각해봐. 어차피 부인이 하나겠니? 너무 이쁘니까 어때요? 데리고 간 거지. 이때 이제 우리 역사상 야타의 시작인 거지. 그 마음이 어때요? 야, 탈래?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도 오빠 차가 뭔지를 봐야 되겠지. 마티즈 탈 수 없잖아. 스파크인가 요즘? 보니까 뭐 삼각 별도 있고 뚜껑도 열리는 거 같고 해서 내 오빠 그리고 탔어. 돌발 퀴즈. 이때 이 아줌마 뱃속에 주먹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야, 있었다와 없었다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예. 우리 어린 태용이는 없었다고 우기고 있고요. 예. 우리 누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있었다. 이 정도 되면 있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있었겠지.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있었겠지. 하지만 이렇게 애가 생겨버리면 너무 인간적이지. 이건 건국 이야기, 건국 신화잖아. 어떻게 해야 돼? 너처럼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좀 신격화해야 되겠지. 그래서 없었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했다고? 이 아줌마에게 궁궐에서 방을 하나 줬겠지? 그때 어떻게 한다? 햇빛이 아줌마 배 쪽으로 비쳤다는 거 아니야. 아줌마 왜 뜨거워 도망쳤는데 햇빛이 스토퍼야. 그치? 쫓아오면서 배를 비춰서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애가 생겼다. 이건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광합성이지. 그래서 애를 낳았고, 애를 낳았는데 뭘 낳았다고? 알을 낳았다고. 그 알 깨고 나온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주몽이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주몽은 요까지만 보면 주몽이라는 형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뭘까? 자기는 뭐라고요? 아빠가 뭐야? 달모스 아니고 뭐야? 해모스야. 하늘에 해잖아. 자기는 무슨 일이라고? 자기는 해의 전기와 그리고 뭐라고? 이쪽은 뭐라고요? 물의 전기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무슨 사상이야? 선민사상.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천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고구려는 세상의 중심이란 뭐라고요? 천하사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늘의 자손이고 천하의 중심이란 이 천하사관은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 짱깨들의 중국 아이들의 무슨 사상과? 중화 사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 아이들은 뭐야? 지네가 세상의 중심 중화라고 그러고 닥쳐라 니네는 오랑캐고 우리가 뭐라고요? 하늘의 자손이다. 니네는 땅끝이 아니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충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부여 아이들과 고구려 아이들을 서술할 때 부여는 어때요? 애들이 어때요? 착하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고구려 뭐라 그래? 나쁜 놈들. 노약질 좋아하고 양아치. 이게 그럼 우린 다중이야. 같은 민족이잖아. 다중인격자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뭐야? 이것도 사실로서 해서 기록을 써요. 기록을 썼어요. 중국 애들 보니까 부여는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했고
고구려는 객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고구려를 나쁘게 서술해. 나쁜 점만 보고 서술했다. 그 얘기거든. 조금만 더 가면 금호왕이 원래 부인이 있었겠지. 아? 견밀이 아줌마라고 있었어. 옛날 드라마에서. 이게 누구야? 전광일 아저씨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오연수. 그 아들이 누구야? 송일구. 오연수하고 송일구는 1살 차이인데, 엄마와 아들 역할을 했지. 놀라운 이야기. 그 견밀이 아줌마, 그저께 뉴스에 나타나 남편이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구속돼가지고. 그 아줌마 첫 번째 남편도 지금 상태 안 좋거든. 아, 중요하잖아.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온다? 설마 금화왕의 부인은 역할 누구였을까? 견밀이 이런 거 나오겠어? 2번 오연수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어쨌거나 이사에서 아들을 7이나 낳았대. 어마어마하지? 큰 아들 이름이 뭐야? 대소였어. 근데 그 드라마에서 7명 아들의 캐릭터를 다 부여할 수도 없고 출연료도 많이 줘야 되고 안 되잖아. 그래서 딱 둘만 나왔던 거야. 대소와 영포만 나왔던 거야. 어쨌거나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얘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지.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도망쳐야 되겠지. 그래서 근데 얘도 이미 예씨 부인하고 결혼했어. 이게 누구냐면 송지효였어. 송지효. 기억이 안 나겠지만 송지효였어.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봐봐. 도망치는 아이가 이제 이 부인이 만삭이야. 만삭이 부인 데리고 이제 할머니가 된 엄마 모시고 도망가면 무슨 펭귄이냐? 금방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나쁜 놈 혼자 도망쳐. 얼마나 나쁜 놈. 이 집안이 유전자지 봐봐. 사고치고 도망치고. 사고치고 도망치고.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 마리, 협보 이런 애들, 제사, 무골, 묵거 이런 애들 만나는 거야.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홀본, 졸본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네 자리를 잡는 거야. 근데 그 동네는 이미 그 동네 짱 먹는 누나가 있었어. 그게 누구야? 소선호 누나야. 그 소선호 누나가 누구였냐? 한혜진이었어. 소선호 누나가 이제 자기 나와발인데 어디선가 꽃미남 아이들이 나타났어. 그 중에 에이스가 누구야? 주몽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나이가 한 9살 어려. 딱 좋지, 그지? 누나보다 한 9살, 딱 누나 나이였어. 소선호 누나가 한 9살 어린 꽃미남이 내 바운더리에 나타났어. 이거 뭐 스텝 아이템 아닌가? 그래서 얘를 내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 What do you want?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소선호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그게 뭐겠어? 고구려. 그러면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첫 번째로 뭐야? 부여계통 사람들이 내가 세운 나라니까 공통점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주식회사 고구려는 처음에는 지분이 뭐야? 소선호 지분이 훨씬 더 많았다고. 문제는 대표이사를 누굴 세운 거야, 이제? 주몽이 대표이사가 된 거야. 근데 대표이사가 된 주몽이 어떻게 할까? 점점 자기 우호 지분을 점점 늘려나가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져? 아까 만삭의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몽은 자 소선호가 자 학계 썰은 2가지가 있어. 소선호가 주몽과 결혼할 때 이미 돌싱이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다. 전 남편은 우태였다. 라는 썰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학설은 결혼해서 비로소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라는 학설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2가지 학설 어느 것도 결국은 누가 위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요사에 태어난 아이, 누구야? 유리가 위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소선호가 돌싱이어서 그 전에 비류온조를 낳았다면 막말로 주몽의 친아들이 아닌 거지. 2번째. 그럼 내려와서 비로소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이때 이미 어때요? 뱃속에 애가 있었다고 했잖아. 얘 내려와서 나라 세우고 애를 만들었겠지. 그럼 누가 형이야? 똑같은 주몽 아들이면 누가 형이야? 유리가 형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2가지 다 대입해봐도 누가 위너일 수밖에 없어. 유리가 위너잖아. 이때 유리가 찾아왔는데 뭐야? 가슴 속에서 반쯤 부러진 칼을 들고 왔고 아버지랑 맞춰보니까 어때요? 딱 맞았다며. 무슨 잔혹동화 아니니? 안 무섭니 여러분은? 아빠 만나러 가는데 칼을 들고 찾아가? 정말 놀랍지 않니? 좀 더 무서운 얘기해줘. 만나고 주몽이 한 달 후에 죽어요. 니도 주몽 나이가 40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유리는요 주몽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너 같으면 아들이 아빠 만나러 간다 칼 들고 가. 그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줘. 주몽 이 집안 개족보라 그랬잖아. 아빠가 뭐라고요? 해모수지. 아들은 뭐? 고주몽이잖아. 근데 유리는 또 해유리야. 사유리 아니다. 해유리야.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때는 이게 뭐라고? 이게 연맹국가잖아. 세력 교체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주몽은 성씨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태조왕이 되는 거야. 태조왕이 게르부의 뭐라고요? 고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세운 사람은 뭐야? 이분도 누구야? 우리 조상이야. 라고 강제 고씨로 만들어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세력도 어떻게 해야 돼? 유리 집단 이래들 어떻게 해야 돼? 연못수 집단 어떻게 해야 돼? 다 자기 세력으로 끌어안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를 만들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고 경쟁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고. 어쨌거나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리원조로 돼. 바보 된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모시고 어떻게 해? 다시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따르는 신하가 10명일 때는 10제. 그럴 때 세력 커서 나중에 뭐야? 100제라고 했다고. 그럼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잖아. 100제는 부여 계통이기도 하고 부여 계승식도 있고 뭐야? 고구려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고구려와 관련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돌, 무지무드, 무슨 동고분, 석촌동고분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나머지 부여와 관련된 거. 이게 뭐야? 고구려 건국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야? 봐봐. 그래서 주몽과 누구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거야? 유아 부인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거야. 그리고 주몽과 유아 부인. 그래서 주몽은 뭐야? 아레스 나자. 알은 상징하기, 알은 둥글지.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태양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아빠도 해 못 쓰고. 그래서 지금 뭘 상징하는 거야? 해를 상징하는 거고. 엄마는 뭐라고요? 외할배가 물엇이니까. 해와 물. 이걸 서울시 7급에서 해와 달 그래가지고 오답 맞는 적이 돼. 아 진짜. 조심해야 돼. 달빛바다 농사 짓는 게 아니야. 해와 물을 강조하는 건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해와 물이 어때요?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왕을 상징하는 건 해와 물 이런 게 아니면 뭐야? 봉황이라든가 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상징하잖아. 이때는 뭐 해와 물이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몽과 유아부인. 주몽은 뭐야? 해. 유아부인은 뭐야? 물. 이런 걸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옥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서옥제 정리해놨어요. 꼭 읽어봐야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꼭 읽어봐. 내가 안 읽었는데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읽어보시면 돼.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된다고요. 7급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인지 하면 좀 가운데 사료 읽어볼게요. 혼인을 정할 때, 할 때 말로서 먼저 정한다. 여자의 집 본체 뒤에는 서옥이란 작은 별채 집을 짓는다. 사위가 저녁에 여자 집 문 밖에 도착해서 스스로 이름을 말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여 여자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2번, 3번 청하면 여자의 부모가 이것을 듣고 서옥에서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면 남자가 가져온 돈과 비단을 서옥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오답으로 만들었냐면 예전 7급에서 남자가 애가 장성해서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때 독립할 때 돈을 주고 온다. OX야. X. 그게 X였다. 정확하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문제까지 내는 게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읽어 보셔야 됩니다. 꼭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조와 동해입니다. 자, 옥조는 항평야 일대고요. 동해는 강원도 북부와 영흥, 안변 일대 외워두셔야 되고요. 선진문화의 수용이 늦고 고구려의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고구려의 압력이 중요하죠. 고구려의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뭐가 나타나지 못해? 왕이라고 칭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왕이라고 칭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개길 수가 있잖아요. 고구려한테. 왜? 옥조와 동해는 뭐야? 고구려의 뭐야? 셔틀이었지. 그래서 자, 읍군, 삼노 하나 더 후. 읍군, 삼노 또 하나 더 후. 읍군이라든가 삼노 후 나오는데 얘네들은 왕이라고 칭하는 세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왕이 되지 못해. 왕이 없었으니까 뭐야? 연맹 국가로 발전하지도 못했고 무슨 국가 단계에서? 군장 국가 단계에서 망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옥조는 소금과 어물이 풍부하고 오국이 풍성했다. 경제 중요합니다. 자, 동해 보세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 동해. 하나 더. 명주, 선배, 방직기술 외웁니다. 방직기술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 단과반이죠. 그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활입니다. 과하마는 과일과자, 아래하자, 말마자. 말을 타고도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작은 말이었겠죠. 반어는 바다 표범이고요. 피는 가죽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혼인 풍속, 고려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옥조는 풍속이 달라고 뭐 했다? 민면의제. 뭔지 알죠?
10살쯤 되는 아이, 8, 9세, 10살쯤 되는 아이, 10살이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 집에 미리 데려다가 키우고 장성하면 돈을 주고 어때요?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건 봐봐.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뭘 제공하는 거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라며. 이건 뭐라고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뭐 한다고요?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어쨌거나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뭐 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당신은 뭐가 중요했으니까?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매장은 가족 공동 무덤, 다른 말로 뭐야? 골장제. 골장제라고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장례법은요. 골장은 뭐야? 뼈다귀를 장례 치른다는 게 골장이야. 뼈다귀를 장례 치른다, 골장이야. 다른 말로 뭐야? 가족 공동 무덤. 자, 오늘날의 관점으로 가족 공동 무덤이 가능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요즘도 가족 공동 무덤 사실은 많아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장례법은 묻을 매장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장자가 들면 장례를 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장례가 따라 죽는 게 뭐야? 순장이었지. 같이 죽이는 거. 너 뭐도 있다고요? 요즘 뭐야? 매장을 많이 하지만. 뭐도인 줄 알아? 순장, 뭐야? 풍장이란 거 아세요? 풍장? 바람에 쓸려서 냅두는 거야. 조장도 아세요? 조장? 조장은 새가 시체를 쪼아먹게 하는 거야. 지금도 티벳 가면 나와 있어. 티벳 가잖아. 장례하면 독수리들이 쫙 줄 서 기다리고, 독수리들이. 입다문에 독수리들이. 그래서 장례 끝나면 독수리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거야. 2시간이면 1인분 다 쪼아먹어. 그 애들이 하늘 올라가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고 하늘 올라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걸 조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뭐 장례법은 여러 가지는 알겠죠. 우리가 매장이 워낙에 어때요? 요즘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무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공동무덤이 가능한 건 골장을 하기 때문에 뼈다귀 장례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매장을 해. 가매장을 한다는 얘기는 대충 묻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아 썩을 때까지 살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뼈만 추려.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요. 그래서 큰 목각 같은 데 할아버지 뼈. 그 다음에 할머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 뼈. 아빠 들어가시면 똑같이 아빠 뼈, 엄마 뼈. 가족 공동 무덤이 가능하죠. 요즘은 비슷한 게 있지 뭐. 납골당 생각해봐. 납골당 어때요? 화장한 다음에 어때요? 항아리 하나에다 6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이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야? 뼈다귀를 장례 치른다. 이것 딱 외우시면 뭐야? 가족 공동 무덤. 가능하죠? 없죠. 그 다음에 동해는 뭐라고요? 10월에 뭐야? 무천. 그 다음에 뭐? 조괴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화. 너무 중요하죠. 책화. 침범할 때 어떻게 한다? 소나 말로 뭐 한다? 배상한다. 부족 간의 경계가 산과 강을 경계로 철저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걸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침범했을 경우 소나 말로 배상해야 됩니다. 집터, 철자용과 여자의 집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 강원도, 동해나 춘천 이런 데서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집자리 형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 강의도 했어요. 그죠? 철기시대 집자리가 돼. 지상식 가옥도 나타나고 부뚜막도 나타나고 뭐한다? 철자용과 여장의 집터. 자, 옥조 봅니다. 사람 죽으면 시체는 가매장에 있다가 가죽과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커다란 목과에 넣는다. 또 하나 돼. 요거 잘 봐야 목과 깃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항아리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이런 거 나오면 옥조다. 그 다음에 민면은 중요하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 대군장이 없으며 같은 성식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같은 성식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조교혼이라는 뜻이고요.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었고 다른 부작이 침범 안에 있으면 그 벌로 노비나 생구 노비나 살아있는 노비나 소 또는 말을 내놓도록 한다. 이것을 책화라고 한다. 철자 여창의 집도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4만 고조선 아래쪽에 누가 있었다 그래서 지인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방 여러 사회 종시전이 되는데 자 연맹체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에서 유민의 이동과 자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의 유민 이동 누굴까? 준환이겠지. BC 194년에 봐봐. 위만이 쿠데타로 권력 잡았지. 그럼 준왕 일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철기의 보급으로 사회가 확대되어 마한, 변한, 진안의 연명체가 되었고요. 마한, 사만죽 세리가 갔던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도 외워야 돼. 마한의 54개 백제국이 통합을 하는데요. 초창기 마한의 우두머리는 누구였어? 목지국이었어. 좀 이따 나옵니다. 진안은 대구 경주. 사로국이 돼서 신라가 되고요. 변화는 김해 마산. 그래서 구야국이 뭐가 된다? 가야입니다. 자, 정치 봅니다. 삼원의 맹조국이 있죠.
마한의 무슨 국이야? 목지국. 외워야 돼. 마한왕 또는 진왕. 헷갈리면 안 돼. 자, 아까 준왕은 위만한테 쫓겨서 내려가서 뭐 스스로 뭘 칭한다 그랬어? 한왕을 칭한다 그랬어. 비교해야 되겠지. 목지국의 우두머리는 뭐라고요? 마한왕 또는 뭐라고요? 진왕. 마한왕은 쉽잖아, 그지? 마한왕. 마한의 54개국 중에 우두머리니까 마한왕. 이건 쉬운데 또는 뭐라고요? 진왕이요. 원래 여기가 어때요? 삼한으로 나눠지기 전에 뭐였으니까? 진이었으니까. 진국이었으니까. 삼한은 군장 국가로 대군장, 신지, 견지, 소군장, 읍차, 불에. 이건 다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뭐야? 신지 외워야 되죠. 신지. 세력이 제일 큰 게 뭐야? 신지. 제일 작은 건 뭐 읍차, 불에인데 세력이 큰 애가 신지라는 건 우리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지 아시죠? 그죠? 코요태 신지. 목소리가 커요. 네, 그래서 대군장 신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정 분리. 정책 지배자인 군장과 농경, 의료를 지원하고 신성적인 소도. 외워야 돼? 소대. 소대. 다 알죠? 그죠? 긴 나무 세우고 그 위에 어떻게 한다? 새. 그죠? 신성지형 아닌가? 소대잖아. 소도. 소대를 세운 거. 소도죠. 천군을 분리했고,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해? 별읍이라고도 하죠. 별읍. 그럼 무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신지가 센 거야? 천군이 센 거야? 착각하면 더 곤란해. 신지가 셀까? 천군이 셀까? 신지가 센 거야. 여러분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게 자 신지가 다스리는 지역이라면 요만큼이 뭐라고요? 소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누가 다스리고요?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리고 여기 일부 특정 지역 여기만 뭐야? 누가 다스린가? 제사장이 다스린 거야. 하지만 이게 오래 갈 리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재정 일치를 보여준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이 사회가 오래 갈 리가 없겠죠. 왜? 누금이 점점 세질 거니까. 정치적 지배자님이 점점 세질 거니까. 그럼 결국 어때요? 얘도 어때요? 이것도 없어지지. 이것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왜? 무녀로 그러잖아. 무녀. 궁궐 안에 들어가고 이제 국가에 이제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에도 그 연기 못해가지고 개 욕먹는 그 누나도 나오고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뭐 미실 나오는 거 이런 데도 보면 어때요? 다 나오는 거야. 주몽이도 나왔어. 여미을님이라고 그 무당 비슷한 아줌마. 이네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독자 세력이 없는 거야 이제. 왕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근데 봐봐. 국가 맨 창설일 때 재정 일치가 무슨 국가였어? 군장 국가였지. 그때는 뭐라고요? 정치적 지배자가 뭐라고요? 그건 뭐야? 무당. 제사장이 뭐야? 정치적 지배자고. 하나였잖아. 이게 어떻게 하나? 점점 누구 힘이 강해지는 거고 정치적 지배자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제사장의 힘은 점점 어떻게 한다? 약해지는 거야. 외워야 돼. 내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 문제 만들어서 다시 확인해 볼 거야. 또 헛소리 하기만 해봐. 증거물. 인강찍음 이런 게 좋아. 나중에 문제 내면 아니래 그런 적 없대 막 개겨요. 예. 네가 언제 가르치냐 말이고. 예. 재정분리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철기를 바탕으로 무슨 동사야? 외워야 돼? 변호무사. 자, 저수지 이게 나오고요. 자, 철의 생산 특히 어디야? 변환. 낭랑과 왜 수출했고요. 철은 교육에서 화폐처럼 쓰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라고요? 변환입니다. 변환. 변환이 뭐라고? 철 외워야 돼. 변환의 철 외워. 무조건 외우는 거야. 나중에 남자친구랑 사귀어서 100일 됐어. 혹은 1주년 됐어. 무슨 반지 교환해야 돼? 금반지지. 왜 금반지인 줄 알아요? 왜 금이 중요할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금반지야. 근데 남자친구가 막 쇠반지 이런 거 주면 어때요? 야, 우리 빨리 녹슬어서 빨리 헤어지자 뭐 이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해야지. 자.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과 같니? 뭐 이러면서. 자, 철은 뭐 한다? 변한다. 다시 철은 변한다. 뭐라고? 변한. 다시 외우는 거야. 금은 안 변하는데 철은 변한다고. 철은 변하니까 뭐라고요? 변한이야. 실은 말고. 자, 두레입니다. 공동노동을 위한 성인 남자들 간의 공동체, 작업 공동체, 뭐 두레 외웁니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주거는 초가지붕의 반움집. 이게 마한의 토실. 봐봐. 오른쪽에 보이죠? 날개. 이게 뭐야? 반움집, 토실이야. 집이라고. 이게 뭐야? 수혈식이야. 위에서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통나무로 만든 귀틀집 있고요. 무덤은 널무덤과 동무덤이야. 자, 아셔야 되죠. 청동기는 무덤 형태가 주로 뭐였어? 야! 청동기는 뭐?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철기는 뭐라고? 널무덤과 동무덤. 그랬잖아. 마을에는 잘 봐야 돼. 중앙에는 널무덤이 있고, 중앙에는 널이야. 주변에는 해자 모양의 고랑이 있는 이런 특이한 무덤을 뭐라고? 주구묘라고.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중앙에는 널무덤, 주변에는 해자. 그러니까 널무덤 플러스 해자입니다. 널무덤 플러스 해자. 문화, 제천에서 5월에 수린날과 10월에 계절제자. 10월에 외우는 거 아니죠? 언제야? 5월이. 5월에 왜? 5월에 왜 하냐고. 4만에. 5월 수린날 왜 하냐고. 10월에만 해도 되잖아. 한 번만 해도 되잖아. 근데 5월에는 왜 또 할까? 그만큼 뭐 하니까? 농사가 잘 되고 중요하니까. 뭐 하고 난 다음에 했을까? 어떤 학생이 모내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와우, 정말 새로운 학생이지. 와우. 정말 독창적인 아이. 증명만 하면 박사학위 만드니까. 모내기법이 이 땅에 도입된 건 언제죠?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돼. 5월 뭐였다? 씨 뿌리고. 씨 뿌리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10월에 뭐야? 생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수린날과 계절제. 자, 10월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뭐 알아야 돼? 이제 연고는 뭐야? 12월. 그리고 3월에 뭐야? 수린날 뭐야? 5월에도 있다는 거. 지신밟기 있습니다. 지신밟기. 땅을 밟아 풍요를 기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우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4만 사료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문제들은 다 풀어 보시고요. 자, 우리 책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곳곳에 문제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오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도 이게 맞나? 막 이런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불완전한 책의 장점이에요. 책이 다 정답만 있으면요.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니까. 명심해라. 문제 풀 때 어디인가인가 오답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나중에 정오표 드릴 거면 나중에 드릴 겁니다. 지금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비판적으로 문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얼마나 스릴 있어.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사회 하겠습니다.